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상표 관련 이슈, 분쟁 사례, 그리고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요건들이 문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성 기업분들이 상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보정 변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간혹 매체에서 상표 분쟁 사례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상표 관련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표 관련 사례는 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표 출원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단으로 이제 출원을 해서 이제 금전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이제 상표의 사용을 막는 이런 무단 선점 사례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5년 이상 지난 얘기긴 하지만 쇼핑몰 100여 개 이상의 상표를 이제 출원을 해서 그 상표에 대한 어떤 양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례로서는 쇼핑몰 100여 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이렇게 이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간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 화장품 기업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상표 출원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중국에 똑같은 상표를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게 상표가 이제 한글 상표였거든요. 네, 그 마스크팩 한글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을 해서 이미 이제 등록이 된 이런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국내 상표 등록을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은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미국, 중국, 그러니까 나라마다 별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사례에서는 국내 상표 등록은 받았지만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수출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지역적 범위 그리고 유사 개념 오인으로 인한 문제 또 기타 소상공인들 사이에도 음식점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최근 사례로서 그 음식점에서 상표를 이제 등록을 안 받고 운영을 하다가 비슷한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 상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치매 금지 경고장을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장님께서는 거기는 지역이 저기 전남에 있는 음식점이고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음식점이니까 사실 경업 관계도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도 조금 다르고 지역도 다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표권은 국내 전국에 미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업체가 상표 등록을 받았을 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제주도, 국내 모든 지역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짚어봤던 사례에서 우리는 경기도고 그쪽 업체는 이제 전라도 쪽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자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동일하지는 않다는 개념이죠. 주의할 것은요. 상표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 간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게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사한 상표도 문제된다.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진출 시 상표 관련 이슈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상표 출원해야 하는지와 또 어떤 상표가 출원을 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상표 등록을 받는 요건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많이 문제되는 요건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식별력이라는 것인데요. 성질 표시, 뭐 지명, 그리고 뭐 흔한 성, 뭐 김, 이, 박, 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고 흔한 표장,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되는데요. 네, 성질 표시라는 것은 그 상품의 어떤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우유다라고 한다면 우유라는 상품을 꾸미는 말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우유가 맛있다라는 어떤 성질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상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 뭐 스마트라든가, 네, 뭐 기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성질이나 그 품질을 이제 꾸미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럼 가끔 그런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 프리미엄 붙이면 안 되나요? 예, 역시 프리미엄도 꾸미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꾸미는 말들을 붙이면 성질 표시로서 거절이 되고 등록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애매한 경우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이 뭐 화장품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시네이크 뭔지 아시나요? 시네이크.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근데 시네이크가 알고 봤더니 화장품 성분 중에 뱀독 유사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시네이크가 그럼 성질 표시냐? 근데 성질 표시인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다수의 뭐 많은 분들, 상당 부분의 분들이 시네이크는 그거 화장품 원재료네? 라고 생각한다면 성질 표시로 심사관이 판단함이 원칙에 따른 판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국내 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고, 최근엔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속지주의 개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상표 등록을 받았으면, 이제 상표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속지주의는 국가마다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국가가 생기면 그 국가에 별도로 상표 출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내가 상표권자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다른 상표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제도는 국내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국내 출원일로 소급받아서 외국에서 효과를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출원을 해놓고 해외 수출 기업이 좀 짐작이 될 때 그때 이제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심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1년에서 최근에는 1년 6개월까지도 소요가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상표를 보통은 그 물건을 이제 1년 6개월을 지나서 찍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6개월 후에 만약에 상표가 거절되거나 뭐 침해가 된다 그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상표고 사업이 임박한 이런 상표 같은 경우는 우선심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한 1, 2개월 이내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좀 미리 좀 심사관의 판단을 받고 빠른 시간 이내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상표 분쟁에 이제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며 또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어떠한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 밖에 해외 수출이나 또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우선심사 제도 등 유용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성 기업인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